세계 최대 가상화폐 거래소인 바이낸스가 드디어 한국 시장에 본격적으로 진출하게 됐습니다.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이 지난 10월 15일 바이낸스의 코팍스 인수를 최종 승인했기 때문입니다. 바이낸스는 2023년 2월에 국내 5위 거래소인 코팍스의 지분 67.4%를 사들였는데 그로부터 약 2년이 지나서야 정식 승인을 받게 된 겁니다. 우리나라에서는 가상화폐 거래소의 대주주가 바뀔 때 임원 변경 신고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금융당국은 이 과정을 통해 사실상 대주주가 적합한지를 심사합니다. 현재 국내 가상화폐 거래소 시장은 업비트와 빗썸이 완전히 장악하고 있습니다. 업비트가 63%, 빗썸이 32%의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어서 이 두 회사가 시장의 95%를 독점하고 있는 상황이죠. 코팍스는 겨우 0.06%의 점유율밖에 없는 작은 거래소입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바이낸스가 본격적으로 뛰어들면 이런 판도가 바뀔 수 있다고 예상합니다. 바이낸스는 전 세계적으로 1억 명이 넘는 이용자를 보유하고 있고 하루 거래량만 해도 약 36조 원에 달하는 거대한 거래소거든요. 바이낸스의 가장 큰 경쟁력은 수수료입니다. 거래량에 따라 다르지만 최저 0.01%대의 매우 낮은 수수료를 받는데 국내 거래소들은 보통 0.040에서 0.05% 수준이니까 훨씬 저렴한 셈입니다. 또한 거래할 수 있는 가상화폐 종류도 400개 이상으로 국내 거래소의 200여 개보다 2배나 많습니다. 만약 바이낸스가 코팍스를 통해 자신들의 오더북을 공유하면 어떻게 될까요? 오더북이란 매수와 매도 주문이 모여있는 호가창을 말하는데 바이낸스의 막대한 거래량과 연결되면 코팍스 이용자들도 훨씬 더 유리한 가격에 다양한 코인을 거래할 수 있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많은 이용자들이 코팍스로 옮겨올 가능성이 크다고 업계는 보고 있습니다. 앞으로 국내에서 선물 거래 같은 파생상품 시장이 열리거나 스테이블 코인 규제가 명확해지면 바이낸스의 영향력은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바이낸스는 이미 전 세계에서 레버리지 거래, 선물 거래 등 다양한 금융 상품을 제공하고 있거든요. 실제로 바이낸스 CEO는 지난달 한국을 방문해서 스테이블코인 사업 협력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왜 인수 승인이 이렇게 오래 걸렸을까요? 바이낸스가 미국 증권거래위원회와 법무부로부터 자금 세탁 방지 위반과 고객 자금 부적절 사용 혐의로 약 6조 원에 달하는 엄청난 벌금을 부과받았기 때문입니다. 창업자인 자오창펑 CEO도 자리에서 물러나야 했죠. 하지만 올해 5월 미국 증권거래위원회가 바이낸스에 대한 소송을 철회하면서 법적 리스크가 줄어들었고 그제야 우리나라 금융당국도 승인 절차에 속도를 낼 수 있었던 겁니다. 이번 바이낸스의 인수 승인으로 또 하나 해결될 것으로 보이는 문제가 있습니다. 바로 고파이 사태입니다. 코팍스는 고파이라는 서비스를 통해 투자자들이 가상화폐를 맡기면 이자를 주는 예치 서비스를 운영했습니다. 그런데 2022년에 글로벌 거래소 FTX가 파산하면서 고파이 운영업체도 덩달아 출금을 중단했고 투자자들은 자신의 돈을 찾을 수 없게 됐습니다. 아직까지 변제받지 못한 손실액만 1,479억 원에 달합니다. 코팍스는 이 피해를 보상하기 위해 바이낸스에 지분을 매각했던 것이고 이제 바이낸스가 정식으로 인수를 완료하면서 예치금 상환을 위한 후속 절차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결국 세계 1위 거래소의 한국 진출로 그동안 업비트와 빗썸이 독점해온 국내 가상화폐 시장에 큰 변화가 일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업계에서는 바이낸스의 글로벌 경쟁력과 운영 노하우를 바탕으로 중장기적으로 시장 판도가 바뀔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